네, 국회가 내년 6월 헌법 개정을 목표로 바쁜 걸음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일부터 전국 11곳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을 열고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과연 30년 만에 개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자,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헌법 개정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한 첫 단추가 이제 깨지는 셈 아니겠습니까? 네. 개헌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절차가 일단 저희들이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결국 헌법도 시대가 변하면은 내용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현행 헌법에는 개헌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발의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이 예. 발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고가 된 날로부터 60일 동안 국회가 그 개헌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국민투표의 통과 따라서 바로 개정헌법은 발효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이원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까다롭게 개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개헌 작업이 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개헌 논의는 좀 진행이 됐던데 그때마다 좀 좌절됐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큰 틀에서 여야 정치권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헌 내용이랄지 또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에는 좀 개헌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현행 헌법이 30년 됐기 때문에 예. 개헌 적기를 이미 지났다고 보여집니다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이제 합치가 돼야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여소 야대형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난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 그 2007년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 시도를 했었는데 예. 국회에서 그때 관심이 없었고 국민들도 뭐 대선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은 바람에 그냥 그걸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이제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개헌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 과거 이제 그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또는 이제 이원정부제 최근에 와서는 이원정부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상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예. 그런 정부 형태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뭐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나머지 총칙이나 경제조항 이런 등등은 합의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같이 이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그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아마 뭐 절차상의 어떤 간편성을 위해 가지고 지방선거 때 어차피 투표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었고요. 예. 사실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제도가 들어온 게 1962년 헌법부터입니다. 그 이전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킴으로써 헌법 개정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1962년부터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국민투표로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라는 그 난관을 극복해야 되니까 헌법 개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뭐 정부 형태에 대해서 크게 극명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쉽게 또 될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형태가 변경이 될 때는 현 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선거가 바로 또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그 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런 이 정부가 그 자신들의 어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헌법 개정이 그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제 개헌 작업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 특위에서 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제가 이제 말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하고 정부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체가 다르면 뭐 달라지는 겁니까? 절차? 뭐 어차피 국민의 대표 기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이제 발의권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만 있지 그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은 국회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 없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행정부가 특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특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위는 종료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요. 자, 문제는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 형태, 즉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이제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좀 막아보자. 그런 게 있는데 그 제왕적이라는 말에도 또 여야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넣느냐 마느냐 문제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문제 좀 어떻게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권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진행이 좀 될 수 있을지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18대 국회부터 계속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단체에서나 또는 학계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가장 그 논란이 되는 대상이 바로 정부 형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죠. 정부 형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고 사실 두 그 정부 형태는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한테 권한이 좀 더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집중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회에서 견제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권한이라는 건 결국은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의중이 삼권에 그러니까 사법부라든지 뭐 입법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겠냐 해서 결국은 이제 이원정부제라는 그런 이제 논의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지난번에 2월 달에 이원정부제로 가자. 근데 이원정부제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식과 이제 오스트리아식이 있는데 오스트리아식은 프랑스하고 달리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다 하더라도 외교 국방에서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각의 이제 수상이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요. 프랑스는 대통령한테 외교권하고 국방에 관한 것이 정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스트리아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어떤 정부 형태든지 결국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형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이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 형태뿐만 아니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을 담는 부분들, 또 선거구제 개편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넣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게 하나하나 다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입법부가 법률로서 그것을 변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에 집어넣으려는 사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는 전문하고 본문하고 부칙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의 유래라든지 헌법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뭐 3.1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이런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통해 가지고 헌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5.18이든 또 그 뭐 60 민주항쟁이든 뭐 국민적 합의만 도출된다면 넣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헌법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갖다 구체할 것인지 그게 이제
좀 더 논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제 권력구조 개편 이외에 성평등이랄지 외국인들의 어떤 기본권 보장 부분이랄지 강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 부분도 헌법에 담길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개정에? 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인권에 관한 겁니다. 헌법의 역사가 인권 투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에 너무 집중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 기본권을 좀 더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하자 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국민에 대한 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사람이나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인류 보편적인 어떤 권리라는 측면에서 일부분 타당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정치적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더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침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정부하고 국회하고 국민들 3주체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고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정세균 의장 발언 내용 들려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9차 개헌이 있었는데 4.19 이후에 3차 개헌과 또 60항쟁 이후에 9차 개헌을 빼고 7번의 개헌은 아마 그 권력자의 필요에 의한 개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은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구성원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이 함께하는 개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주체 개헌론을 주창을 하고 싶어요. 국민과 정부와 국회 이 3자가 같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됨으로 해서 과거의 권력자에 의한 개헌과 완전히 다른 그런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하에 개헌 이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바로 직전에 아마 국민들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투표를 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뭐 권력구조 개편이랄지 선거구제 문제랄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또 의견 개진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토론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 국회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일단 뭐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일종의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그 헌법 개정의 주체 세력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헌법이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효력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회를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냥 난상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토론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토론에 임하는 그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상겸 동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